네, 뉴스킨이 설립된 이후로 가장 오랜 역사 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바로 이 뉴스킨의 바디바인데요. 그냥 비누가 아니라는 거. 저도 처음에는 비누인데 왜?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킨 바디바 그리고 리퀴드 바디바 모이스처라이징 클렌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바디바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좋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우리 사람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뉴스킨의 바디바가 약산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변에 마켓에 지금은 약산성이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약산성의 제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나오긴 하지만 저희 제품은 38년 전에 약산성 제품뿐만 아니라 그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였고, 그래서 38년 동안 꾸준히 제품을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람의 피부가 약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혹시 집에 있는 다른 세제라던가 이런 걸로 테스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 건강한 사람의 피부 산도는 노란색을 띠고 있는 약산성이에요. 4.5에서 6.5 사이가 건강한 피부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물하고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하고 기름이 섞이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피부예요. 그래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만큼 그 피부 보호막이 안전하게 덮여 있어야 외부의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약산성 제품을 사용을 해야 건강한데 우리가 수돗물이 중성 정도 되거든요. 중성에서 약간 벗어 알칼리 쪽으로 가는 쪽이 수돗물인데 수돗물로 세안을 해도 사람의 피부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수돗물로 세안했을 때 약산성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알칼리성 제품, 주로 이건 빨래비누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대부분의 제품들이 알칼리성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 제가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지만 리트머스 종이를 실험을 했을 때 빨래비누에 묻히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피부 보호막이 벗겨져서 더 이상 보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피부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침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점점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거꾸로 산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레몬 좋다고 레몬 짜서 막 얼굴에 바르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피부는 건강하지 않은 산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산성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도우려고 그램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 지질막이 건강하게 덮여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땀하고 그 피지가 섞여서 약산성 보호막이 잘 덮여 있어야 노폐물로부터 모공을 보호하고요.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데 알카리성 제품이 들어간 걸 쓰게 되면은 저렇게 보호막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폐물이 안에 들어가서 외부의 세균이나 노폐물이 모공을 침투해서 모공이 점점 커지는 거죠. 모공이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저렇게 보호를 하지 못하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계속해서 트러블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또 간단한 실험으로 보게 되면은 알칼리성 세제는 그 노른자는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알칼리성 세안제를 그렇게 침출했을 때 노른자가 터져버려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하지만 약산성 세안제를 저렇게 했을 때는 계란이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죠. 네, 간단한 실험으로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산성 때문에 우리 피부가 보호가 되어서 안전하게 건강한 피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 약산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97%의 사람들이 이 모낭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낭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뉴스킨 쓰기 전에는 못 들어봤었거든요. 저게 뭘까요? 근데 97%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대. 그럼 나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모낭충이라서 말 그대로 모낭에 기생하는
이 기생충들이에요. 이들이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요. 빨라요. 순놈 안놈 밤에만 이렇게 야행성으로 밤에 이렇게 알을 까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벌레들인데 혹시 자다가 내 얼굴이 간질간질하다. 그럼 모낭충이 확률이 높다는 거. 근데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 모낭충이 문제는 뭐냐면 피부나 우리 이게 피부의 피지나 각질을 먹고 살아요. 이들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건데 모공의 몇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서식하기도 한대요. 모공 안에 있는 그 피지나 각질을 빼먹으면서 사니까. 그리고 이렇게 똥도 싸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얘들이 근데 그냥 이 피부에만 트러블만 생기면 괜찮은데 진피층까지 침투하게 되면은 콜라겐까지 생성을 저하를 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얘들은 얼굴 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다 기독권인데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서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모낭충이에요. 슬프죠. 그런데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 바로 얘들이 약산성에서는 살 수가 없대요. 약산성 환경에서는 모낭충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뉴스킨 제품을 그냥 차라리 그냥 맹물로 샤워해요 라는 분들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알칼리성 세제로 뻗겨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모낭충은 박멸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낭충이. 때문에 반드시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언급을 드렸듯이 비누로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했는데 저도 조금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건강한 아기들, 신생아 아기들을 태어나면 약산성 피부를 띠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양수가 약산성이에요. 우리 사람 몸 피부는 약산성이지만 몸 속은 알칼리잖아요. 근데 양수는 약산성이에요.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산성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리치머스 종이 아기들한테 붙이면 노랗게 예쁜 약산성, 건강한 약산성을 띠게 돼요. 그 바디바가 저런 색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되게 유명한, 저도 그전에는 비싼 그 천연, 이제 핸드소프 천연으로 만들었어요. 방부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소프트를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제품이라고 말하시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빨래비누와 같이 알칼리성, 진한 남색깔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C땡땡 그 이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회사에 나와 있는 제품이 약산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뉴스킨 가격보다 10배 이상이 비싸요. 그리고 성분도 뉴스킨보다 안전하거나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력을 갖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산성의 액체를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어려운 과학 분자 빼고요. 양잿물이 들어갑니다. 그 양잿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렇게 딱딱한 고체로 굳어져서 비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뉴스킨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은 이렇게 아주 저렴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C땡땡에 나와 있는 가격은 10배 이상이 넘는,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를 할 때 10만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디바 한 장이 지금 가격이 올라서 회원가가 15,000원이고 정기 구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이렇게 5팩으로 사시게 되면 10,000원 정도가 더 세이브가 되는 거고, 리퀴드 바디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디바는 고체 형태로 압축이 되어서 고농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그리고 리퀴드 바디바 같은 경우는 바디바가 굉장히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샤워할 때는 쓰기도 하지만 샤워할 때는 리퀴드 바디바를 선호를 하거든요. 좀 바디바가 예쁘게 쓰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리퀴드 바디바 같은 경우는 바디바보다는 성능은 똑같지만 조금 더 묽게 희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바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얼굴에도 쓰지만 여성 청결하는 부분, 저는 굉장히 그 지렴이 심했던 사람이라서 어떤 청결제를 써도 해결이 안 됐었는데 바디바를 쓰면서 제가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왜냐하면 그 부분도 약산성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수돗물로 세안을 물로만 닦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여성분들은 바디바 아래쪽에다 쓰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리퀴드 바디바 같은 경우는 묽은 형태이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 부담 없이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온몸에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알아낸 거는 뭐냐면 자몽향이 되게 좋잖아요. 자몽향기가.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사이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것도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몽향기 자체가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자몽향기 자체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지방을 분해하는 동시에 소화기관이 이렇게 활동을 억제하면서 이렇게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자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알로에베라, 아주 이제 고급의 알로에베라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호바 오일, 비타민이,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샤워하고 나서도 전혀 이렇게 건조하거나 담김이 없다라는 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리퀴드한 타입으로 거품도 굉장히 잘 나거든요. 이제 바디바 같은 경우는 거품이 좀 안 난다 이러실 수는 있지만 리퀴드 바디 클렌저는 거품이 아주 잘 납니다. 사용이 편리하고요. 당연히 약산성을 유지시켜주고 샤워 후에도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바디를 유지할 수 있고요. 산뜻한 자몽향으로 기분 좋은 샤워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바디바를 세안용으로도 사용을 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바디바 팩, 약산성 팩으로도 자주 사용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피부가 건강해지고 모낭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온 가족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저의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